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과 외로워질까 두려운 감정이 겹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영상은 세렌 키르케고르의 사유를 따라 혼자 있음과 외로움 사이에 머무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결론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 감정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마음이 불안해지기보다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분들께 이 시간을 건넵니다. 대본. 사람들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꼭 내가 있어야 할까? 잠시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피곤해서도 누군가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혼자를 상상하는 순간 또 다른 마음이 따라옵니다. 혹시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있다가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외로워질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를 원하면서도 혼자가 될 용기는 쉽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감정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과 외롭다는 감정. 그래서 혼자를 선택하려다 멈추고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지쳐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혼자가 되면 괜히 불안해질 것 같아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은 점점 소모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불안을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불안은 두려움과도 외로움과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었고 선택의 순간에 찾아오는 흔들림이었습니다.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질 나 자신에 대한 막연한 감각 말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워질까 두려울 때 이 마음은 나약함도 모순도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불안을 극복하는 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두려움은 정말 외로움인지 아니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다른 감정인지, 그 물음에서부터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대개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결심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조금 덜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떠올리는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상상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혼자를 향해 한 걸음 옮겨놓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흔히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먼저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이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감정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스스로를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관계 속에 놓인 존재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으로 서지 못하면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타인과의 거리를 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거리를 다시 맞추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곧바로 다른 감정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물러서도 괜찮을까? 너무 혼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아직 혼자 있지도 않은데 이미 외로움을 상상하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괜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며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안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그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흔들립니다.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불안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곧바로 외로움으로 단정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아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에게로 잠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호를 오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안이 조금만 스쳐도 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할 문제처럼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고 싶은 이유를 충분히 느껴보기도 전에 다시 익숙한 소음 속으로 몸을 밀어넣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혼자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곧바로 외로움이나 도피로 해석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장에서는 단지 혼자를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결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잠시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이미 곁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앞서서 쓸쓸함을 상상합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저녁, 말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밤, 그런 장면들이 실제보다 먼저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이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보다 외로움이 더 빨리 도착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언제나 실제 상황에서만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외로움은 예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 이 선택의 끝이 고립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감정을 앞질러 움직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 역시 종종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미리 당겨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미리 고립된 미래를 떠올리면 현재의 관계 안에서도 거리감을 느낍니다. 웃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혼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스며들면 외로움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외로움은 자주 섞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감정은 현재의 피로에서 출발하는데 외로움은 미래의 상실을 미리 그려보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는 지금의 마음 상태에 대한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상황에 대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감정으로 뭉뚱그려 받아들이곤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피하려 할수록 불안과 외로움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지만
그 길이 낯설기 때문에 마음은 곧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고를 보냅니다. 마치 이 길은 위험하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외로움을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움직임까지 멈춰버릴 때 생깁니다. 외로워질까봐 혼자를 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사람들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머물게 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언제 생기는지,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마음이 앞서 그려낸 그림인지를 구분해 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외로움은 당장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고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지 외로움이 항상 현실보다 먼저 도착하는 감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잠시 올려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인식이 마음을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선택은 이상하게도 자주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사람들이랑 있는 게 싫어요? 아무 일도 없고 특별히 싫은 사람도 없는데도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려는 선택이 마치 결핍이나 문제의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조차 그것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방식에 익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안전하게 규정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함께 있으니 다들 그렇게 사니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려는 선택은 그 익숙한 틀에서 잠시 벗어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요구받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에는 이상하게도 늘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성과도 관계도 이야기거리도 바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는 비어있는 시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작은 갈등이 생깁니다. 설명해야 할까? 그냥 같이 있어야 하나? 이 선택이 오해를 부르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점점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애매한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혼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로 보았습니다. 마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행동은 다른 방향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미세한 어긋남입니다. 이 어긋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내면에는 잔잔한 소음처럼 남습니다. 혼자 있으려는 선택이 설명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 중심의 리듬에서 잠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연결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연락, 반응, 참여, 공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자연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외로움을 거부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느끼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려는 선택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명보다 먼저 와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나중에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혹은 끝내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선택이 타인의 이해를 전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문제처럼 급히 해석하지 않는 것, 설명해야 할 감정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여유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긴장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려는 선택은 고립의 선언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을 다시 맞추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외로움은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서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웃음이 있고 대화가 오가고 화면 속 알림도 끊임없이 도착하는데도 마음 한가운데는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나 또한 혼자가 아닌데도 혼자인 것 같은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애매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덮어두곤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깊은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감정, 속도를 계속 숨기고 조정해야 할 때 우리는 관계 안에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 거리감이 바로 외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대개 소외가 아니라 단절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나일까? 이 질문들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이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밀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항상 관계의 부족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연결이 잦을수록 더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내가 점점 흐려질 때 외로움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가까워질 시간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관계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아주 섬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리듬이 나에게는 조금 빠르거나 조금 멀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에서도 해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이상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것. 그 감각이 생겼을 때 왜 이러지? 라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느슨해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능성을 조용히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미루고 약속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한 평온이 오지 않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는 것 같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바깥을 의식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차갑다거나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단절보다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반응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는 바람에 가깝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규정할 때 자기 자신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종종 외로움과 섞여 나타나 혼란을 줍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러다 더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문을 닫아놓고도 알림을 확인하고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면서도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나를 잃지 않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거리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연결을 요구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의 나를 너무 흐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마음은 자주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지.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지는 시기는 대개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정확히 느끼기 시작했을 때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 조정하던 감정들이 더 이상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웃음과 대답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은 잠시 멈춤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바로 혼자 있고 싶다는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감각을 곧바로 외로움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결과로 오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동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장에서도 결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할 필요도 없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허락하는 것.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자신도 외로워질까 걱정하는 자신도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잦아들 때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잠시의 회복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용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생각은 많아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감정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때 외로움은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키르케고르는 외로움을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상태에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변하는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계속 누군가를 가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느낌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 혼자 있으면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떠올리고 있을 때 고요는 쉽게 불안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흐르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의미를 붙이려 하지 않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잠시 그대로 두는 순간 혼자 있음은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이때의 고요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말이 없어도 설명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가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시선에서는 외로움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왜 지금 이 고요가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무엇이 계속 나를 바깥으로 끌어당기는지, 그 질문을 서둘러 답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안정으로 이어질 때 그 중심에는 아주 작은 전환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시간이 나를 쉬게 하는가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 전환은 결심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 저녁이 덜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이 스스로에게는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해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직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정직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결국 혼자 있음이 외로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문득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멈추고 해야 할 일도 잠시 멀어졌을 때 마음은 조용해지지만 동시에 어딘가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허전함이 외로움인지 쉬어가라는 신호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유가 조용히 머무는 지점은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겹쳐 있는 자리. 그 애매한 감정을 밀어내지도 의미를 붙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는 태도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둘러 답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용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있다는 감각이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나 더 분명한 결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요가 불안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일. 이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일. 그 작은 여유가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결론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고요가 외로움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유의 시간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